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어느 정도 하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맞물림 구간, 즉 상승이 나올 것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에너지 자체,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더라도 에너지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짧은 반등이 나오고 다시 역별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장 자체는 그렇게 강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채권 시장에서는 완만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다시 하방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반복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즉 시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 자체는 크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자,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2%까지, 한 1.5%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 이렇게 막판에 올려 버리면서 또 횡보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실적이에요. 자, 어제 뭐 보잉이나 뭐 이런 대형주들이 아마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한 주식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은 어느 정도 하방 매물들이 초반에 쏟아져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 지수 자체가 하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에서도 잠시 동안 이렇게 하방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끝에 시장을 말아 올리면서 자, 이렇게 이 추세 위치 자체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즉 지금은 투심 자체가 살아있고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약간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약간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어제 어느 정도 횡보 추세를 유지를 했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아직 에너지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한번 나올 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올랐기 때문입니다. 즉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유지를 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파동을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오는 흐름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만 된다면 이렇게 짧게 움직여서 1800 라인 정도를 찍고 뭐 짧다면 11000 라인 잦은 1800에서 11000 지지 라인을 유지를 해가면서 정배열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2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1, 2원 정도는 어느 정도 만만한 상승이나 횡보로 유지가 시장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월 이후에도 어쨌든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폭발되는 그러한 시기나 상황을 보시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요소가 바로 물가 관련이에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다시 무너져 내린다면 물가가 안 잡혔을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를 자극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미국 내 이제 주택지수라던가, 그쵸? 그리고 원유겠죠, 그쵸? 우리가 보는 지수로는 뭐 WTI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즉 주택과 원유라는 두 개 요소를 상당히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소가 기존의 우하향 흐름에서 확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의를 해야 될 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원유 가격이 추세상으로 상승에 돌입을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을 취할 포지션이 나오는 요 시기가 아마 다시 조정이 나올 구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러한 흐름이 크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상향을 유지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WTI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나 아니면 뭐 주택의 가격이나 뭐 이런 요소들을 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TI 보시면 최근에 조금 반등이 바닥에서 나왔지만, 그렇죠? 뭐 길게 이어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상방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더라도 그건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자체는 석유 가격이 확 튀어오를 만한 그러한 에너지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흐름, 즉 채권 시장도 그렇고 석유 가격도 그렇고 완만한 우하향 혹은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기회 자체를 숏이나 혹은 하방에 배팅을 하면서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미 한 달 동안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뭐 지금 들어와서 조금씩 매수해봤자 2월쯤 돼서 만약에 안 좋은 시그널이 터지게 되면 또다시 물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들이 쌓이면서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자, 이런 분들이 누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를 때는 팔고 내릴 때 삽니다. 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 편한 대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인데, 뭐 그것 자체를 뭐 나쁜 투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확률은 조금 항상 마이너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 마이너스를 싫어하고 플러스를 좋아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채권은 안정된 흐름,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포인트인 원유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원유와 채권이 횡보 혹은 완만한 하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하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다시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추세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짧게 가져가면서 반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역시도 이제 뭐 다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만 홀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세 지수가 모두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인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자,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빠지면서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 종목을 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적을 조금 중시하시고,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인해 지수가 영향을 받거나 혹은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장중에 이런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너무 크게 해석하시기엔 아직 시장에 큰 위기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일단 빅스부터가 튀어 오르겠죠. 지금 18라인을 터치하면 뭐 폭등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단순한 그런 대응이 아니라 여기 18라인을 터치를 하더라도 뭐가 나와야 폭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바닥권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포착이 된다면 당연히 해칭을 하려는 요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확 튀어 오르겠지만, 지금 뭐 옵션 자체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전에 유지해왔던 그러한 포지셔닝대로 투자를 이어갈 만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 그렇죠? 그리고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도 두 가지 큰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대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설 연휴도 마무리가 됐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고, 자, 앞으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2023년 새해가 왔는데, 올해만큼은 좀 더 심기일전해서, 저 역시도 심기일전을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